5. 동의북제 양도체제와 지방통치. 동의북제의 공식적인 수도는 업이었지만 동의의 사실상의 황제로 군림한 최고 권력자인 고환과 고진 부전은 태원에 장기간 거주하였습니다. 북제 황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태원은 군사적 중심지이자 실질적인 수도였습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동의북제가 업과 태원의 두 수도가 공존했다고 보며 이를 양도체제라고 명명했습니다. 본 강의에서 동의북제의 법적 수도업과 실질적인 수도 태원의 양도체제의 특징을 살펴보고 개별 지방을 어떻게 통치했는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공식적인 수도업. 이후 고한에 의해 옹립된 효정제는 천평원년 534년 업으로 청도하였습니다. 당시 낙양에서 업으로 옮긴 호는 40만에 달하였습니다. 이때 천도된 관리는 3년, 일반 백성은 5년 면제하였습니다. 이때 빈민에게 숲 130만 석을 주어 구제하였습니다. 효정제는 11월 경인일 534년 12월 3일 에업에 도착하여 위군, 임려, 광평, 양구, 여양, 동복양, 청하, 광종 등 군의 사주로 삼고 업구인을 서쪽 백리 밖으로 옮겼으며 그 자리에 낙양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거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업으로 이주한 대천호와 한인 관료들에게 공전을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즉 제방의 밭과 30리 안 사이의 땅을 공전으로 삼아 집사관 일품 이하부터 우림, 호분까지 30리 밖의 기군 은화인, 즉 한인 관료들에게 제1품부터 우림, 호분까지 차등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천평년간 초에 당시 민전을 지급했던 북제서 고룡지전의 기록에 따르면 동의는 관리들뿐만 아니라 업으로 이주한 일반 백성들에게도 토지를 분급하였습니다. 이어서 동의는 업 주변의 강석교에 동중랑장부, 포천의 서중랑장부, 제북의 남중랑장부, 명수의 북중랑장부 등 사중랑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업을 지키기 위해 업 주변 요지에 군대를 배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흥화원년 9월 갑자일 539년 10월 11일 기내 민부 10만을 동원하여 40일 동안 업성을 축성하였습니다. 이때 고룡지가 영구대장이 되어 업축조 총괄하였습니다. 고룡지는 남성 25리를 쌓고 장제를 축조하여 궁전 혹은 성의 침수를 막도록 하였습니다. 또 거를 개착하여 성곽 주위에 흐르도록 하였고 면에 맷돌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신술 고룡지와 함께 업도의 궁실 축조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같은 해 11월 개일 539년 12월 13일 레업 신궁이 완공되어 청하에 대사하고 연호를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축성에 동원된 인부들에게 1년간의 조세와 요역 면제 혜택을 주었습니다. 효정제가 다음 해인 흥화 2년 540년 완성된 신궁으로 옮기고 백관에게 일개를 하사하였습니다. 이 신궁은 남성에 위치하였습니다. 남성에는 궁전 이외에 일반인의 거주지가 있었습니다. 역대택 경기에 따르면 일반 백성들이 남성 400여 방에 거주하였습니다. 후연말 이후 궁전이 있었던 북성에는 무고가 있었습니다. 흥화 3년 541년 5만인을 징발하여 장빈원을 축조하였는데 35일이 걸렸습니다. 장빈원의 축조는 업상의 수해를 막음과 동시에 치수 사업을 통해 업 주변의 농지 개간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북제 건국 후에도 업계 여러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문선제는 정장 30여만을 동원하여 업의 섬들을 착공하였고 천보 9년 8월 558년 8-9월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작대를 김봉대, 김수대를 성안대, 빙정대를 순광대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같은 해 문선제는 11월 가보일 558년 11월 30일 랩태원 증양에서 업으로 온 후 3대에 오르고 건상전에서 신하들과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신궁이 완성되자 정유일 558년 12월 3일 레 사면을 내리고 관리들에게 대개 한 개를 승급시켰습니다. 후주는 천통년간 565년부터 569년까지 동궁을 훼손하고 수문, 언무, 륜기 빈장, 채원, 대모르, 유영원에, 지, 관, 삼산, 구대, 불사를 만들었습니다. 위에서 업천도와 업성 건설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지하듯이 동의북제는 업과 태원, 증양의 양도체제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서성 역시 업과 태원을 모두 도왔으며 각각 경성과 병성이라 불렀습니다. 태원의 전거한 고한은 사기라고 불린 송등, 고아이, 고룡지, 사마저열을 업에 상주시켜 조정을 총괄하도록 하였습니다. 모용소 종은 고룡지와 함께 부고의 도적을 관장하였습니다. 이처럼 고한의 부하들이 권력을 장악하자 효정제는 명목상의 황제로 전락하였습니다. 이에 상부, 승상부, 가인은 태원 이 군국정무의 중심이 되고 업 조정을 요구하여 업은 정치적 중심지에서 밀려났습니다. 업은 공식적인 수도였기 때문에 황궁과 업성을 지키는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군대를 지휘하는 경기대 도독이 설치되었습니다. 영안 연간 528년부터 530년까지 이후 설치된 경기대 도독은 천평 4년 537년 육주 도독을 없애고 경기대 도독에 속하게 하여 권력이 강화되었습니다. 경기대 도독 이권해라는 관청을 경기부라고 불렀으며 병마를 관장하였습니다. 동이 17년 동안 고한의 종부제 천하왕 고아, 고징, 고양이 경기대 도독을 맡았고 영곤장군 은, 만설학, 루소, 가주혼 도원, 설거연이 임명되었습니다. 이는 업의 무력을 고시 일족과 고한의 신이 많은 부하들이 장악했음을 보여줍니다. 또 고한은 하북지역 지방관의 인선에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업성 주변의 기주, 정주, 창주, 영주, 상주, 자사의 고한의 종치는 고아이, 고침, 고신, 고한의 침척 위경, 공률김, 루소, 단영, 고한의 신봉망요, 사마자여, 손등 등이 임명되었습니다. 이는 고한 이 신이 많은 부하들을 하북 지역의 자사로 임명하여 태원에서 업과 하북을 원격으로 통치했음을 보여줍니다. 북제 건국 이후 업은 여전히 북제의 수도였지만 북제 황제들은 주로 태원, 진양에 머물렀습니다. 북제시대에 여전히 태원, 진양 중시 현상이 지속되었지만 업은 여전히 명목상의 수도였습니다. 동의시대에는 수도업 이 지방장관을 위윤이라 불렀으나 북제 건국 이후 청도윤으로 바꾸었습니다. 열자에 따르면 청도는 천재가 거주하는 곳이었는데 북제는 이를 도성의 명칭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업과 주변 현을 권하라는 경기의 명칭을 황제가 거주하는 곳이라고 명명한 것은 업 이 황제의 수도였음을 대외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또 행정의 최고 관청인 상서성은 업과 태원, 진양에 동시에 설치되었는데 업 이 상서성은 경성이라 불렸습니다. 그리고 동의시대처럼 업의 군대를 관장하는 영군부와 경기부가 여전히 설치되었습니다. 무위장군과 무위대장군은 업과 태원, 진양에 모두 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친위부대 혹은 중앙군을 진양병과 경기병으로 양분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태원의 황제들은 부재 중인 수도업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견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수도 태원, 진양, 동이북제는 업과 진양, 태원의 양도체제로 운영되었습니다. 동위북제의 공식적인 수도는 업도였지만 진양은 별도, 배도, 하도로 지칭되었습니다. 또 수도업 이상서성, 즉 경성 혹은 업성과 별도로 진양에는 병성이라 불리는 상서성을 두었습니다. 업성과 병성, 즉 두 개의 상서성의 양립은 몽원제국의 중서성과 행중서성처럼 특수한 현상이었습니다. 태원, 진양에 대한 관심과 중시는 고환, 고진과 북제 황제들의 활동에서 확인됩니다. 그들은 태원과 업도 사이를 왕래하였습니다. 동의참평원년 534년부터 북제승광원년 577년에 43년 사이에 고환, 고진과 북제 황제들은 37일 왕래하였습니다. 그리고 태원에 머무른 기간이 약 29년, 업도에 머물렀던 시간이 14년으로 태원에 있던 기간이 업도에 있던 기간의 배입니다. 문선제를 제외한 폐제, 고은, 과, 효소제, 고연, 무성제, 고담, 후주, 고위는 모두 태원에서 즉위하였고 만약 계승자가 태원에 없을 때는 태원으로 달려가 즉위하였습니다. 따라서 고한, 고진과 북제 황제들의 입장에서 보면 태원은 실질적인 수도였고 정수 중심의 소재지였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미 동의시대 고환은 무정 3년 정월 정밀 545년 2월 24일 태원, 진양의 진양궁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문선제는 대명궁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사정, 주의설이었습니다. 이 밖에 12원 업의 궁전보다 장려하였습니다. 태원의 동위의 실질적인 지배자와 북제 황제가 거주함에 따라 황하, 하류 지역에서 물자를 수송하였습니다. 동이시대 창조참군 조정이 산동의 과수를 착복했다는 기록에서 당시 산동, 즉 황하, 하류의 물자가 태원으로 운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고한은 병주 일대의 서리 때문에 흉년이 들자 산동의 향조를 운반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고한은 이주조를 비롯한 이주씨를 제거한 후 이주영처럼 육마의 땅, 즉 군사 중심지인 태원에서 낙양의 북이조정을 통제하였습니다. 고한은 효무제에게 업천도를 권했지만 효무제는 반대하였습니다. 고한은 효무제가 친위 세력을 확대하여 자신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간파하고 효무제를 낙양보다 가까운 태원으로 옮겨 통제하기 위해 천도를 강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효무제는 고한과 대항하려고 계획하였으나 고한의 공격을 받자 우군이라 여긴 우문태가 있는 관중으로 달아났습니다. 이에 고한은 효정제를 세우고 업성으로 천도하였습니다. 결국 북위는 관중에 서위와 업이동위로 양분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색, 즉 방어에 유리한 진영은 도리어 서위국주의 공격에 취약한 곳이 되었습니다. 동위국제의 실질적인 중심지 태원과 서위국주의 수도 장안 사이가 거대한 평지로 연결되어 진격하기 편했기 때문입니다. 동위북제의 사실상 수도인 진양과 서위북주의 수도인 장안 사이의 지역은 평탄한 지세입니다. 전반적으로 분수의 상류로 갈수록 고도가 높아지기는 하지만 분수가 태원으로 향하는 교통로이기 때문에 방어에 유리한 지형은 없습니다. 따라서 서위의 우문태가 고한으로부터 독립된 이후 장안과 진양 사이의 지역은 한번 승세를 타면 파죽지세로 상대국의 수도까지 순조롭게 진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진양과 장안 사이의 지역은 서로의 급소를 겨냥할 수 있는 전략상요 충지였습니다. 우문태와 우문호가 동주에 주둔하여 동이군 이 분수를 따라 하동에 거쳐 황하를 건너 관중으로 진격하는 것을 미리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동이천평 4년 536년부터 무정 7년 549년까지 동이와 서위 사이에 소관, 사원, 하교, 망산, 옥벽, 장사 등 6회의 대전이 평균적으로 2년에 한 번 발생했습니다. 고한은 진양에서 출병하여 싸웠습니다. 동이북제는 낙양과 그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하동을 차지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동이북제와 서위북주가 동서로 대치한 상황에서 분수 상류에 위치한 동이북제의 실질적인 수도 태원과 서위북주의 수도 장안 이 평지에 위치했기 때문에 두 나라의 전쟁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이북제는 진양 이남 분수 하류의 방어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선제는 천보원년 550년 황제로 즉위한 후 상국부를 폐지하였지만 기병조와 외병조를 상으로 승격하여 기밀을 관장하게 하였습니다. 북제는 북위의 제도를 이어받았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외병조는 북위 시대의 우병상서 밑에 좌외병조와 우외병조로 나뉘었습니다. 따라서 기병조와 외병조를 상서에 귀속시키지 않았다는 북제서의 기록은 당시 상서 제도에 부합합니다. 즉 고한 이 권력을 장악한 후 오병상서에 속한 외병조와 기병조가 상국부에 속했지만 고한의 아들 문선제, 고양이 즉위한 이후에도 이조는 여전히 상서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기병성 과외병성은 병성과 함께 진양의 실질적인 수도 역할을 했다는 증거로 제시됩니다. 태원의 주변에는 동이북제의 정례부대를 형성한 육주선비가 주둔 혹은 거주했기 때문에 기병성 과외병성이 태원에 있는 것은 군사작전과 명령의 전달에 효율적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태원 이 북쪽의 유연, 돌궐, 서남쪽에서 위국주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했습니다. 특히 태원 이 서남쪽의 국경과 가까웠기 때문에 군사 문제에 민감하였습니다. 따라서 태원의 기병성 과외병성은 서위북주가 거점인 하동으로부터 분수를 따라 태원까지 진격하는 것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였습니다. 이는 하동의 상실 이후 두드러졌습니다. 동이북제의 지역 분담 체계 위서 지형지는 북위 시대가 아닌
동이 효정제 무정연간 543-550의 행정구역과 호구를 기지하였습니다. 이는 영한말 잔란으로 관청의 문서와 장부가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서 지형지는 북위시대가 아닌 동위시대의 행정구역과 호구를 파악하는 1차 사료입니다. 그런데 위서 지형지를 통람하면 동이란 주근현 명칭이 중복되었으며 일부 주근현은 호수조차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항주이하 10주를 살펴봅시다. 항주부터 아래의 10주는 영한년간 이후 금녀가 나오는 곳이므로 호구의 수는 알 수 없다. 위서 지형지를 보면 항주이하 10주는 항주, 삭주, 운주, 울주, 현주, 곽주, 무주, 서하주, 영주, 영주였습니다. 위의 인용문에서 항주 등 10주가 금녀의 배출 지역이기 때문에 호구의 수를 밝히지 않는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금녀는 금군, 즉 황제의 호위 부대를 지칭합니다. 따라서 항주 등 10주의 주민들은 금군을 비롯한 군인으로 편제되고 호구 파악에서 제외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군역을 제외한 조세와의 역의 부과에서 면제되었을 것입니다. 또 위서 권 106상 지형지 중에도 호구 누락의 기사가 보입니다. 정건의 양주이하 23주는 모두 연변에 신부한 주로 험한 한 곳에 거하였다. 따라서 9년에 호구는 이때에 누락되었다. 지도를 보면 분수를 따라 서남 동북 방향의 선을 그으면 그 서북쪽 지도 A 부분은 동위에 군사를 배출하여 호구가 누락된 지역이며 그 동남쪽 지도 A 부분은 호구가 파악된 지역입니다. 또 해수의 북쪽과 남쪽의 3 지역도 1 지역처럼 동익 무정연간 호구 파악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그러나 호구의 누락이 1 지역처럼 조세와의 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3 지역의 상황을 보여주는 기록이 수서 식화지에 보입니다. 문양, 고징 이 뒤를 이었을 때 후경이 배반하여 하남 지지를 거점으로 삼았다. 따라서 병역애곤하였다. 이에 후경 일양을 어지럽히자 행대 신술에게 명하여 회남의 땅을 점령하게 하였다. 회남은 새로 부속한 주군이었기 때문에 기미하며 가볍게 세금을 부과했을 뿐이었다.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고징, 문양은 양말 후경의 반란을 틈타 회남 지역 점령하였습니다. 새로 점령한 회남의 주군은 북제 조정의 강력한 통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느슨한 형태, 즉 원문의 기미로 지배되었습니다.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고한은 군인의 추죽인 호인, 선비인과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한인들을 각각의 영역에서 분리하여 통치함으로써 호인, 선비인, 과한인 이 충돌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선비인이 주로 이 지역과 1 지역의 서북 지역에 살았고 하인, 한인이 주로 1과 3 지역에 살았음을 고려하면 생산과 전쟁의 호, 한 애역가의 분담과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이북제의 지역적 분담은 일치합니다. 태원 주변의 군사 핵심 지역 태원과 그 주변은 육진 출신과 각종 유목민 혹은 기마민 이모인 지역이었습니다. 이들은 목축 생활을 하며 동이북제의 소위 육추선비 군사라 불리는 군사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군사력을 지휘한 선비 훈기의 거주지이자 제2의 고향이었습니다. 태원과 그 주변에 강력한 군사력의 원천인 소위 육진선비가 있었기 때문에 동위의 고한, 고진과 북제 황제들은 태원에 장기 주둔하며 이들을 통제해야 했습니다. 동위의 고한, 고진과 북제의 황제들은 산동 지역에서 물자를 운송하여 태원 궁정과 병성, 군대의 재정 지출을 충당하였습니다. 태원이 위치한 병주와 사주 일대 주변에는 산호, 비아두 등 각종 유목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동이북제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고환, 고징, 문선제, 효소제는 비아두, 산호, 유연, 고막해, 글단, 돌골 등 유목 집단을 격파하고 유목민과 가축을 사로잡은 후 북제 경내로 천사하였습니다. 이들은 기사에 능했기 때문에 동이북제 기병의 병력 자원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동이의 집정자와 북제 황제들은 태원 주변의 산호부터 국경 밖의 유연, 고막해, 글단, 돌궐 등 유목민 집단에 관심을 가졌고 침정했습니다. 이때 태원은 유목민 집단을 공격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또 고한, 고징, 문선제는 태원을 거점으로 북방을 순행하였습니다.
예컨대 고환은 흥화 3년 540일 북경을 순행하고 사신을 보내 연현, 위연과 통화하였습니다. 고징도 무정사년 르궐 546.7-8 북변에 성수를 순시하였습니다. 문선제는 천보 3년 552 북변을 순시하여 황노령에 이르러 장성 축조를 명령하였습니다. 이때 장성은 북으로 사간수, 자치통감에는 사평수까지 400여리에 이르렀고 36수를 세웠습니다. 문선제는 천보 5년 554 문선제가 달송령까지 북순하여 산천의 법률을 관찰하고 장성 축조를 계획하였습니다. 태원에 사실상 전거한 동위의 실력자 고환, 고진과 북제의 황제들은 진양 주변 유목민 산호 등을 복속시키고 위연, 고막해, 글단, 돌궐 등 유목민 집단의 복속과 평정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북제서와 북사에 기록된 고환, 고진과 북제의 황제들의 동선을 분석하면 산호, 위연, 고막해, 글단, 돌궐 등의 공격 기사가 빈출한 것은 이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태원을 육마지지라고 기록한 것은 허연이 아니었습니다. 동이 북제 군주가 태원을 거점으로 삼은 이상 유목민 혹은 호족들에게 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하-중하류의 경제선 진지역. 동위북제의 경제적 핵심 지역은 황하-중하류 지역이었습니다. 동이북제는 이 지역의 농경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취하였습니다. 먼저 호구의 파악입니다. 동이시대부터 정부에서는 거모사, 과로대사 등으로 불린 호적대사를 파견하여 은닉, 호구의 파악과 세원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호구 파악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이 지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황하-중하류 지역은 지리적으로 동이북제의 가운데에 위치하였습니다. 게다가 경제력을 갖춘 지역이었기 때문에 전쟁 비용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물자를 운송해야 했습니다. 동이북제는 호를 9등으로 나누어 부자는 전을 쇠로 거두고 빈자는 요역에 동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전과 인력을 바탕으로 동이북제는 북쪽의 장성 축조와 남조층과의 전쟁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리적 거리를 감안하면 장성 축조에는 하북 제주, 황하 이남 지역은 남조층과의 전쟁에 각각 동원했을 것입니다. 동이북제는 물자 운송과 인력 동원의 어려움 때문에 현지 조달, 즉 둔전을 시도하였습니다. 따라서 효소제 황건연간 유주 독항 구피를 수리하고 장성 좌우 영둔을 두어 해마다 도속 수십만 석을 거두어 북쪽 변경에 보급하게 하였습니다. 양회, 강북. 동이북제는 북제가 회수와 장강 사이의 땅인 회남, 강북 지역을 점령한 후 일부 주거년의 이름을 바꾸기는 했지만 양이 만든 행정구역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교주군영을 방치하였습니다. 동이북제는 다른 지역처럼 회남의 주군영을 관할하기 위해 행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수양의 치소를 둔 양주에는 양주 행대가 설치되어 회남의 동쪽 지역을 관할하였습니다. 또 예주행대는 회북의 예주 등 주군뿐만 아니라 회남 동쪽을 관할하였습니다. 북제의 회남 지배는 북제서 노잠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조, 문선제 고향은 처음 회남을 평정하고 회남 의민에게 10년 애우복을 주었다. 우복의 특혜 기간인 10년이 지난 후 후주, 천통 565년부터 569년까지, 무평 570년부터 576년까지 연간의 세금의 징수가 가혹해졌다. 또 고원에가 집정하면서 어렵을 금지시키니 인가에는 재물이 없었다. 상호는 관을 의지하여 이식을 요구하고 환자 진덕신은 자의적으로 회남 부가에 돈을 빌려주었다고 문서를 적은 후에 주연에게 원금과 이자의 징수를 독촉하였다. 또 돌궐내 말 수천 필을 양주관 내에 보내 토호에게 비싼 값으로 사도록 하였다. 판매대금이 들어온 후에 곧강 회사의 지역의 말을 징벌하여 모두 광구로 보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슬하였고 이를 갈며 원망하였다. 노잠 이 회남 지역을 부위하고 관략을 행한 이후 겨우 안정되었다. 북제는 문선제 시기에 회남을 점령하고 10년의 우복을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10년 동안 조세와의 면제이며 수서식화지에서 언급한 경세를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자치통감에는 이와 상반된 자료가 있습니다. 즉 북제의 조세 부과가 무거워
강북의 백성들이 북제에 속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토착 세력은 양의 장군 왕승변과 내통하여 양의 군대를 끌어들이려고 하였습니다. 이 기사는 북제서, 수서, 애호복 혹은 경세와 상반된다. 이 세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북제는 처음에 회남, 강북 지역의 내지와 동일한 세금과 의역을 부과하려고 하였으나 토착 세력의 반발로 10년간 면제 혜택을 주어 이 지역의 민심을 수렴하는 정책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즉, 동이북제는 새로 지배하게 된 회남 지역을 신중하게 통치하였습니다. 위의 인용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제적 수출에 민감한 회남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 회남에 주둔한 군사들의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북제는 상서 좌승 소진지의 건의로 폐제 검명년간 560년에 석별 등 둔전을 설치하여 해마다 수만 석의 곡식을 생산하여 회남의 군방위량룸이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조세와 인력의 경감 혜택을 누린 백성들은 후주 천통 565년부터 569년까지 무평 570년부터 576년까지 년간의 가혹한 징세와 고원해에 어렵 금지, 상호와 황권 진덕신의 빚 독촉, 돌궐말의 강매와 징발 등으로 경제적으로 공공해졌습니다. 위의 인용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노잠은 이러한 가혹한 징세와 빚 독촉 등을 금지하여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인 무평 3년 572 예주도 행대상서령에 임명된 원경안도 노잠처럼 회남 서쪽 회수상류와 장강 중류 사이의 지역을 안정시켰습니다. 예주도 행대 관할 지역은 한인, 화, 가 적고생만이 많았습니다. 원경안은 생만의 초무와 편호화 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무평 570년부터 576년까지 말까지 조부를 바치는 생만 수만호에 이르렀습니다. 이상으로 동이북제의 지방 통치를 살펴보았습니다. 동위북제는 비록 통일 왕조는 아니었지만 지배하는 영토가 넓었고 기후와 경제, 적국과의 거리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통치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역은 공식적인 수도업계 배후지인 황하, 이북의 농업지역과 군사적 중심지인 태원이었습니다.